오이가 몸에 좋다고요?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오이지, 오이 소박이, 오이 장아찌. 몸에 좋다는 오이를 드시려고 절여두신 거 맞죠? 그런데 지금 그게 혈압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4년간 추적한 결과 절인 오이를 드신 분들의 혈압이 생오이를 드신 분들보다 2.3배 더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좋다는 걸 먹으면서 오히려 혈압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세 끼마다요. 오늘은 6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오이가 왜 그렇게 대단한 채소인지, 절인 오이가 왜 독이 되는지, 껍질에 숨겨진 비밀,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잡는 먹는 순서, 오이가 간과 관절과 수면에까지 좋은 이유,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쓸 수 있는 5가지 방법이에요. 45분이지만 중간에 나가시면 손해예요. 특히 4번째가 진짜 핵심인데요. 이걸 알면 혈압약을 줄이신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청주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63세 신동식 님이 있어요. 20년째 요식업을 하시다 보니 짜고 기름진 음식이 일상이셨죠. 손님 상에는 신경 쓰면서 정작 본인 끼니는 대충 때우는 날이 많았어요.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한꺼번에 3가지를 들으셨어요. 지방간, 혈당 경계, 혈압 141. 의사 선생님이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6개월 안에 당뇨 진단 받으십니다. 라고 하셨대요. 덜컥 겁이 나셨어요. 나이 들어 쓰러지면 식당은 누가 보나 가족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자식들 얼굴 볼 낯이 없겠다 싶으셔서요. 우리 세대분들 그런 마음 다 아시잖아요. 그러던 중 오이가 혈당과 혈압에 좋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날로 오이를 한 통 사서 오이지를 담그셨어요. 몇 끼 꺼내서 드셨고요. 나름대로 건강을 챙긴다고 믿으시면서요. 3개월 뒤 혈압이 오히려 147로 더 올랐어요. 왜인지 오늘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이가 원래 얼마나 대단한 채소인지부터예요. 이걸 알아야 왜 절이면 안 되는지도, 껍질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도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흰쌀밥, 입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20분 안에 당으로 분해돼서 피 속으로 쏟아져요. 혈당이 확 치솟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양을 먹어도 오이가 혈당을 올리는 정도는 흰쌀밥의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고요? 오이는 97%가 수분이에요. 당으로 바뀔 성분이 거의 없어요. 거기다 식이섬유가 소화를 아주 천천히 붙잡아줘요. 냄비를 센 불에 올리면 물이 금방 부르르 끓어 넘치죠. 그런데 약한 불에 두면 잔잔하게 데워질 뿐이에요. 흰쌀밥이 혈당을 센 불처럼 확 끌어올린다면 오이는 약한 불처럼 완만하게 올려요. 당뇨가 걱정되시거나 혈당이 신경 쓰이는 분들께 오이만큼 안전한 채소가 없어요. 혈압에도 강력합니다. 오이 안에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칼륨이 하는 일이 몸속 소금기를 잡아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소금이 혈압을 올리는 주범이잖아요. 칼륨이 그걸 청소해주는 거죠. 대한고혈압학회에서 발표했는데요.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압이 평균 4.8mHg 내려간다고요? 혈압약 한 알 효과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오이에는 쿠커비타신이라는 성분도 있어요. 오이 특유의 약간 쌉쌀한 맛이 이 성분인데요. 삼성서울병원간 센터 2021년 연구에서 이 성분이 간에 지방 쌓이는 걸 억제해준다고 밝혔어요. 오이를 꾸준히 드신 그룹에서 간 수치가 개선된 비율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1배 높았어요. 지방간 있으신 분들, 이 성분 꼭 기억해두세요. 관절에도 좋아요. 오이에 실리카가 들어있는데 관절 연골을 이루는 콜라겐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 오이 드셔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어요. 오이 하나에 혈당, 혈압, 간관절까지 잡는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그냥 채소라고 하기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대단한 오이를 지금 여러분 중 상당수가 최악의 방법으로 드시고 있어요. 바로 소금에 절여서요. 왜 그게 최악인지 지금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오이를 소금에 절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오이 속에 든 물이 소금한테 쭉쭉 빨려나와요. 오이가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 물이 빠진 빈자리로 이번엔 소금이 거꾸로 배어 들어가요. 절이면 절일수록 오이의 수분 대신 소금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수치로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생 오이 100g에 나트륨이 얼마인지 아세요? 2mg이에요. 그런데 오이지로 절이고 나면요.
같은 양의 나트륨이 680mg까지 올라가요. 무려 340배입니다. 손가락만한 오이지 두세 조각이면 하루에 드셔야 할 소금의 절반 가까이를 그것만으로 채워버려요. 짭짤하니 입맛 도는 정도라 별것 아닌 것 같죠? 그 작은 조각에 숨은 소금이 그렇게 무서워요. 이 소금이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기가 피 속에 들어오면 몸이 물을 끌어당겨요. 희석시키려고요. 혈관안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늘어난 만큼 혈관이 빵빵하게 차올라요. 바람을 잔뜩 넣은 자전거 타이어 떠올려 보세요. 안에서 고무벽을 빵빵하게 밀어내죠. 혈관도 똑같아요. 안이 꽉 차면 혈관을 밀어내는 압력이 올라가요. 그게 혈압이 오르는 겁니다. 이 압력이 매일같이 혈관을 밀어붙이면요. 혈관벽이 조금씩 상하고 딱딱하게 굳어가요. 딱딱해진 혈관은 탄력이 없어지고 심장이 혈액을 밀어낼 때 훨씬 더 큰 힘을 써야 해요. 심장이 더 빨리 지치는 거예요. 거기다 딱딱해진 혈관 안쪽에 콜레스테롤이 끼기 시작해요. 좁아지다가 막히면 뇌에서 일어나면 뇌졸중, 심장에서 일어나면 심장마비예요. 혈압이 높다는 게 왜 그렇게 무서운지 아세요? 아프지 않거든요. 혈압이 160이 넘어도 180이 넘어도 멀쩡하게 생활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뇌졸중 환자의 68%에게 고혈압이 있었어요. 68%예요. 3명 중 2명이에요. 그리고 소금은 살도 찌웁니다. 기름진 것만 살이 찐다고 생각하시죠? 2022년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발표했는데요. 소금을 오래 많이 먹으면 먹는 양과 상관없이 체내 지방이 더 쌓인대요. 짠 음식이 식욕 자극 호르몬을 더 분비시켜서 더 먹고 싶게 만들거든요. 결국 살이 찌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아침마다 혈압약을 삼키면서 혈압을 내리려 애쓰고 끼니마다 오이지를 집으면서 그 약효를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혈압을 내리고 한쪽에서는 혈압을 올리고 두 손이 정반대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오이지뿐 아니에요. 오이 소박이, 단무지, 오이 장아찌처럼 소금이나 젓갈에 절인 건 다 마찬가지예요. 시중 오이 피클도 나트륨 함량이 어마어마해요. 뒷면 성분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기서 김치는 어떻게 해요? 된장국은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 계시죠? 좋은 질문이에요. 김치는 유산균이 있어서 장 건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양을 줄이시면 돼요. 오이지와 다른 점은요. 오이지는 절이는 과정에서 오이의 좋은 성분이 다 빠져나가고 소금만 남는다는 거예요. 좋은 걸 버리고 나쁜 것만 드시는 격이에요. 신동식님은 그날로 오이지를 다 버리셨어요. 대신 생오이를 식초에 새콤하게 무쳐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짠 반찬도 하나씩 줄여나가셨고요. 3개월 뒤 혈압이 134가 됐고 6개월 뒤엔 127이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 용량을 줄여보자고 먼저 얘기를 꺼내셨어요. 지방간 수치도 함께 내려갔고요. 음식을 만드는 분이 음식으로 건강을 되찾은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절인 오이가 왜 위험한지 알아봤어요. 이제 오이 껍질 이야기를 해야 할 차례예요. 많은 분들이 오이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매일 버리고 있거든요. 바로 껍질입니다. 오이 드실 때 껍질 깎고 드시나요? 그렇다면 칼륨의 73%를 버리고 드시는 거예요. 식이섬유도 껍질 쪽의 속살보다 3배 이상 많아요. 비타민 K도 껍질에 몰려 있어요. 비타민 K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오해를 하나 짚고 가야 해요. 뼈가 약해지면 칼슘만 챙기면 된다고 알고 계시죠? 멸치도 드시고 우유도 드시고 칼슘약까지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요.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그게 뼈까지 가서 제대로 박히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피 속에 둥둥 떠다니다가 혈관에 쌓이거나 신장에 결석이 되기도 해요. 벽을 쌓을 때 벽돌만 쌓으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 사이사이를 시멘트로 메워줘야 단단하게 서거든요. 칼슘이 벽돌이라면 비타민 K가 시멘트예요. 시멘트가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드셔도 뼈로 안 가요.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논문에서요. 비타민 K가 혈관에 칼슘이 쌓이는 것도 막아준다고 했어요. 동맥경화를 늦춰주는 거예요. 오이 껍질 하나에 칼륨, 식이섬유, 비타민 K가 다 들어있어요. 껍질을 버리면 오이를 반만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씻으면 될까요? 오이 겉에 자잘한 돌기가 있어서 찝찝하시죠? 물에 오래 담가두면 안 돼요. 영양소가 녹아나와 버려요. 흐르는 물에 30초, 손으로 살살 문질러서 씻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찝찝하시면 굵은 소금 뿌려서 문지르고 헹구세요. 그 소금은 씻어내니까 걱정 마세요. 보관법도 바꾸세요. 비닐봉지째 냉장고에 눕혀두면 이틀이면 물러져요. 오이를 한 개씩 키친타월로 둘둘 싸서 세워서 냉장고에 두세요. 이렇게만 해도 보름은 너끈히 싱싱해요. 미리 썰어두지 마시고 드시기 직전에 썰어 드세요. 단면으로 영양소가 달아나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갑니다. 오이는 혈당을 흰쌀밥의 100분의 1로 올려요. 칼륨이 혈압을 내려줘요. 간, 관절, 혈관에도 다 좋아요. 그런데 절이는 순간 나트륨이 340배 늘어서 독이 돼요. 핵심 성분의 73%가 껍질에 있으니 껍질째 드세요. 이거 기억하셨죠? 아직 오늘 핵심이 남았어요. 네 번째, 먹는 순서예요. 이게 신동식님이 약을 줄이게 된 진짜 이유예요. 여러분께 먼저 여쭤볼게요. 밥을 배불리 드셨는데 한두 시간 지나면 또 단계 당기시죠. 과자 봉지에 손이 가고 믹스커피 한 잔이 생각나고 이게 식탐이 아니에요. 혈당이 출렁해서 그래요. 빈속에 밥이나 빵을 드시면 당이 한꺼번에 피 속으로 쏟아져 들어와요. 혈당이 확 치솟죠. 그러면 몸이 인슐린을 한꺼번에 쏟아부어요. 인슐린이 뭐냐면요. 혈액 속의 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는 호르몬이에요. 열쇠와 자물쇠처럼이에요.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세포 문을 열어서 당이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슐린이 너무 세게 쏟아지는 바람에 혈당이 도로 뚝 떨어져요. 그것도 원래 있던 자리보다 더 아래로요. 높이 솟구친 만큼 떨어질 때도 그만큼 깊게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뚝 떨어지는 순간 몸이 비상벨을 울려요. 큰일 났다. 당이 부족하다. 빨리 뭐라도 먹어라 하고요. 그 비상벨 때문에 단계 또 당기고 또 먹고 또 솟았다가 떨어지고 이 출렁임이 하루 종일 반복되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유난히 졸리신 분들, 오후에 기운이 쭉 빠지는 분들, 분명히 챙겨 먹는데도 출출한 분들 다 이 혈당 출렁임 때문이에요. 자꾸 군것질이 당겼던 건 진짜 배고픔이 아니라 몸이 울린 가짜 경보였던 거예요. 이 출렁임을 잡으면 비상벨이 안 울려요. 군것질 생각이 안 나게 됩니다. 참아서가 아니라요. 그 방법이 먹는 순서예요.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공식 권고하는 방법이에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영양팀이 2022년에 발표한 연구에서요. 이 순서를 지킨 그룹에서 당뇨로 진행한 비율이 다른 그룹보다 37% 낮았어요. 먹는 순서 하나로 당뇨를 37% 예방한 거예요. 순서는 간단해요. 첫째, 오이를 맨 먼저 드세요. 둘째, 고기나 생선, 달걀 같은 단백질을 드세요. 셋째, 밥은 맨 마지막에요. 왜 이 순서냐고요? 빈속에 밥부터 드시면 당이 한꺼번에 피 속으로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오이를 먼저 드시면 식이섬유가 소화관 안에 먼저 깔려요. 뒤따라 들어오는 당이 한 줄로 줄을 서서 천천히 들어와요. 고속도로 진입 차량이 차근차근 들어오듯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순서로만 드셔도 식후 혈당 상승이 평균 29% 낮아집니다. 그리고 살도 빠져요. 굶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몸은 칼로리를 세는 게 아니에요. 위가 얼마나 묵직한지 그 부피와 무게로 배부름을 느끼는 거예요. 오이는 칼로리는 거의 없는데 부피는 커요. 오이 한 개 전체가 약 15칼로리예요. 그런데 위는 그 부피에 속아서 배부르다는 신호를 일찍 켜요. 식사 맨 앞에 오이를 한 접시 드시면 밥이 자연히 덜 들어가요. 참아서가 아니라 이미 배가 부르니까요. 가톨릭대 연구팀 연구에서 식사 전에 칼로리 낮은 채소를 먼저 먹으면 총 섭취 칼로리가 평균 21% 줄었어요. 우리 세대는 밥 한 공기를 꼭 비워야 한 끼 먹은 것 같잖아요. 그 밥을 줄이라는 게 아니에요. 앞에 오이를 먼저 드시는 거예요. 밥 욕심이 저절로 가라앉아요.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 밥심으로 하루를 버텼잖아요. 힘든 일도 밥 한 그릇이면 견뎌냈고요. 그 소중한 밥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앞에 오이 한 접시만 더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전남 여수에 사시는 71세 강복수님이 계세요. 무릎이 안 좋아서 걷기도 힘드셨는데 혈당까지 경계선이 됐어요. 아들이 걱정해서 같이 살자고 했는데 아직은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셨대요. 짐되기 싫으셨던 거죠. 그 마음 우리 세대는 다 알잖아요. 오이를 먼저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짠 반찬은 오이 무침으로 바꾸셨고요. 4개월 뒤 혈당이 정상 범위로 내려왔어요. 무릎도 한결 가벼워지셨대요. 요즘은 아들한테 먼저 전화해서 너 걱정 말아라고 하신대요.
뱃살이 빠지면 혈압도 혈당도 같이 좋아져요. 오이로 살 빠지는 게 곧 약을 줄이는 길이에요. 이번엔 오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좋다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무릎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나이 드시면서 무릎이 아프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무릎 관절 안에는 연골이 있는데 이게 쿠션 역할을 해서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해줘요. 나이 들면서 이 연골이 닳기 시작해요. 연골이 닳으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고 그게 아픈 거예요. 오이에 든 실리카가 연골을 만드는 콜라겐 합성에 도움을 줘요. 오이의 풍부한 수분이 관절액을 채워주는 역할도 하고요. 완전히 다 낫게 할 수는 없지만 연골이 더 빨리 닳는 걸 늦춰줄 수 있어요. 심한 경우는 반드시 정형외과 선생님께 가셔야 하고요. 수면에도 도움이 돼요. 오이에 마그네슘이 들어있는데 이 마그네슘이 신경을 안정시켜줘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다리에 쥐가 나거나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다가 자꾸 깨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밤에 자다가 다리가 당기는 분들 혹시 마그네슘 부족일 수 있어요. 저녁 식사에 오이를 포함시키시면 도움이 돼요. 단, 자기 직전에 너무 많이 드시면 화장실 때문에 오히려 깰 수 있으니 취침이 시간 전에는 많이 드시지 마세요. 신장에도 좋아요.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정수기 필터 같은 역할을 해요. 오이의 풍부한 수분이 신장이 일하는 걸 도와줘요. 그냥 물을 마시는 것보다 음식과 함께 수분을 섭취하면 신장에 더 고르게 공급돼요. 그리고 오이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요. 베타카로틴,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들이요. 이 성분들이 세포를 산화시키는 활성산소를 잡아줘요. 철이 공기에 닿으면 녹이 쓰는 것처럼 우리 몸도 산화되면 노화가 빨라지거든요. 오이의 항산화 성분이 그 산화를 늦춰줘요. 미국 영양학회 저널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껍질째 먹은 오이의 항산화 능력이 껍질을 벗긴 오이보다 2.8배 높았어요. 껍질 드셔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생겼죠. 오이를 다른 재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커지기도 해요. 오이와 마늘을 같이 드시면 마늘의 알리신이 혈압을 내려주는 효과가 더해져요. 오이 무침에 다진 마늘을 꼭 넣으라고 한 게 이유 있는 거예요. 오이와 식초를 함께 드시면 식초의 아세트산이 혈당 상승을 한 번 더 억제해줘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오이를 얼마나 드셔야 하냐고요. 하루에 중간 크기 1개에서 2개 정도가 좋아요. 3끼에 나눠서요. 아침에 반 개, 점심에 반 개, 저녁에 반 개. 이게 이상적이에요. 한꺼번에 몰아 드시는 것보다 나눠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제 마지막,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오이가 좋다는 건 충분히 아셨는데 매일 드시다 보면 금방 질리거든요. 오늘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드릴게요. 그 전에 딱 하나. 오이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분들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갈면 식이섬유가 파괴돼요. 위를 채워주던 부피도 사라지고요. 당이 더 빨리 피 속으로 들어와서 혈당에 오히려 해로워요. 오이는 갈지 마시고 통째로 꼭꼭 씹어 드세요. 씹는 것까지가 약이에요. 자, 5가지예요. 첫 번째, 새콤한 오이 무침이에요. 식초에 묻혀 드시면 더 좋아요. 식초가 위가 천천히 비워지게 해서 배부른 느낌을 오래 유지시켜줘요. 일본 스쿠바 대학 연구팀이 발표했는데요. 식사에 식초를 포함시키면 식후 혈당 상승이 23% 줄었어요. 오이의 식이섬유와 식초가 같이 일하면 더 강력해요. 만드는 법이에요. 오이를 먹기 좋게 썰고 식초 1숟가락, 다진 마늘 조금, 고춧가루 조금, 통깨를 뿌려서 5분만 두시면 돼요. 소금 안 넣어도 식초가 새콤하게 잡아줘요. 단맛이 아쉬우면 매실청을 아주 조금만요. 두 번째, 나물에 오이채 섞기예요. 따로 오이 반찬을 차릴 것도 없어요. 시금치, 콩나물 무치실 때 오이를 가늘게 채 썰어서 같이 버무리세요. 있던 반찬에 오이만 더하는 거예요. 준비도 없고 시간도 안 걸려요. 세 번째, 오이 두부 무침이에요. 오이 먼저, 단백질 다음이라고 했죠? 이 무침 하나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오이는 칼륨으로 붓기를 빼주고 두부는 단백질과 칼슘으로 뼈랑 근육을 받쳐줘요. 오이를 가늘게 썰어서 키친타월로 물기 눌러주고요. 두부를 데쳐서 으깨서 다진 마늘과 간장을 아주 조금만 넣어서 살살 무치면 됩니다. 네 번째, 오이 볶음이에요. 의외지만 뜨겁게 볶아도 돼요. 반달 모양으로 썰어서 물기를 살짝 제거해주고 들기름 두르고 마늘 넣어서 센 불에 후딱 볶아내면 끝이에요. 오래 볶으면 물러지니까 재빨리가 요령이에요. 들기름의 좋은 지방이 오이의 지용성 성분 흡수를 도와줘요.
겨울에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5번째, 오이 냉국이에요. 여름이거나 입맛 없을 때 딱이에요. 오이를 가늘게 썰고 양파 조금, 찬물 1컵에 식초 2숟가락, 통깨, 얼음 2-3개요. 단, 소금이나 시중 냉국 국물은 절대 안 돼요. 나트륨이 잔뜩 들어있어서 기껏 오이 드시고 소용 없어져요. 식초로 새콤하게, 간장은 아주 조금만요. 이 5가지를 돌아가면서 드시면 일주일 내내 질리지 않아요. 보너스로 하나 더요. 아침 식사 시작 전에 오이 3조각에서 5조각만 먼저 드세요. 준비할 것도 만들 것도 없어요. 냉장고에서 꺼내서 씻어서 드시면 끝이에요. 그 3조각이 그날의 혈당 반응을 바꿔놓아요. 마지막으로 꼭 드려야 할 주의사항이 있어요. 오이가 좋다고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수분을 내보내는 성질이 있어서 많이 드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돼요. 끼니마다 반 개에서 1개씩 나눠서 꾸준히 드시는 게 좋아요. 주무시기 전에 많이 드시면 밤에 깨실 수 있으니 저녁 늦게는 적게요. 신장이 약하신 분, 이뇨제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오이의 칼륨이 대부분에겐 약이지만 신장이 약하면 칼륨이 너무 쌓일 수 있어요. 담당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신 후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고 계신다면 그 약은 절대로 마음대로 끊으시면 안 돼요. 오이는 약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약과 같은 편에서 거두는 거예요. 수치가 좋아지면 의사 선생님이 직접 판단하셔야 해요. 신동식 님도 강복수 님도 혼자 약을 끊은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수치를 보고 결정하신 거예요. 자, 오늘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오이를 절이지 마세요. 나트륨이 340배 늘어요. 아침마다 혈압약 드시면서 오이지를 드시는 건 약효를 스스로 깎는 거예요. 짠! 반찬 하나를 오이 무침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껍질째 드세요. 칼륨의 73%가 껍질에 있어요. 흐르는 물에 30초만 씻으시면 돼요. 키친타월에 싸서 세워서 보관하시고 드시기 직전에 썰어 드세요. 셋째, 오이를 먼저 드세요.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 이 순서 하나로 식후 혈당이 29% 낮아지고 살이 자연스럽게 빠지고 혈압과 혈당이 같이 잡혀요. 이것만이에요. 오늘 저녁 식탁에서 오이 한 접시를 가장 먼저 올려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대단한 것 없어요. 돈 한 푼 안 드는 이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당과 혈압을 서서히 바꿔놓을 거예요. 우리 세대는 자식들 키우느라 내 몸은 뒤로 밀었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건강하게 사시는 게 가족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손주들이랑 더 오래, 더 활기차게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계시려면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해요. 오늘 배우신 것을 곁에 혈당이나 혈압으로 속 태우는 분께 꼭 전해주세요. 오이지 드시면서 오이가 좋다고 믿고 계신 분들 분명히 주변에 계실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가 먼저 바꾸고,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돼요. 댓글에 오이를 드셔보신 경험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서로한테 힘이 됩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